얼마가 될지 몰라 더 기대되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공제 많이 받자고 연봉을 최다 카드로 긁어댈 수도 없고 꼼꼼히 잘 챙겨받고 싶지만 매년 달라지는 세법과 공제 비율로 12월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또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강화된다고 하는데 오늘 빅머니에서는 이 모든 궁금증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낱낱이 풀어본다. 네, 연말이 되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강좌까지 개설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고요. 죄다 카드로 긁을 수도 없고 아까 그 말이 다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 빅머니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직장인들의 연말 소득공제 시 꼭 알아야 할 달라진 세법에 대해서 전문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로드맵과 관련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감성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려워요. 일단 그리고 라이프와 관련해서는 소득, 그리고 경제, 연금, 교육비, 현금, 인물로는 가족이 함께하죠. 또는 경제로는 신용카드입니다. 두 분께서는 소득공제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나요? 근데 앞서 지금 우리 화면조용에 키워드 중에 오른쪽에 보면 연금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몇 년 전부터 이제 소득공제 하면서 혜택 준다면서 연금을 은행도 하고 증권사도 하고 막 보험사도 많이 했는데요. 보면 연금이라는 게 이게 채권형이 돼갖고 완전 딱 정해진 가만 주면 되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뭐 펀드 이렇게 하면서요 주식형 들어가고 뭐 실적대로 준다 그랬는데 보세요 실적 보면 주가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요 이거 돈은 돈도를 못 벌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내고 오히려 또 짜증나서 해지하려면요 토해내야 돼요. 그 연금 하실 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본인의 리스크라든가 본인의 성향에 해서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웬만하면 안정된 것은 주식형보다는 채권형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연금할 때 특별히 주의하자.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 교육비가 눈에 띄는데요. 네. 사실 그 대부분의 자녀 있는 분들을 보면은 네. 교육비 가장 많이 쓰셔서 교육비로 소득공제 받는 게 많다 보니까 가장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데 사교육 조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좀 여기서 그래서 교육비가 유난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교육비를 이제 소득공제 받으신 분들은 학부모들은 뭐 누구나 다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모든 궁금증들을 전문가께 연결해 볼까요? 네.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한명 의원께서 이영희 의원은 아니었어요? 저 이런 거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빅머니에서 세무법인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롬에게 임희수 세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롬에게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이 되면서요.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요? 네, 하루 10건 넘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연말 소득공제 세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문의가 오면 빅머니 다시 보기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2013년 연말정산에 관해 개정세법 기준으로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심 많으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20%에서 15%로 축소된 반면에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카드 사용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비중이 많이 줄었네요. 네네.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오히려 좀 확대가 됐고요. 네네. 다음 체크리스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는 초중고 급식비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취약전 체육시설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초중고 방과학교 수업료에 교재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이 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이 부분을 이규찬 기자가 정말 이건 사교육을 너무 조장하는 것도 아니냐라는 의견도 뭐 좋습니다만요. 뭐 사교육도 사실 그 자녀를 위한 거니까 투자하는 거니까 너무 폄하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문제는 자녀 교육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직장인분들이 좀 관심 눈에 확 띄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또 얘기 또 없나요? 네네. 세 번째로 월세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의 소득 공제율이 40%에서 50%로 변경되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요즘 전세난에다가 뭐 월세까지 많이 올랐는데 뭐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되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혹시 이게 오피스텔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에 있어 국민주택 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 네. 신용카드 공제 비중은 많이 줄었는데 그 반면에 새로 생긴 뭐 공제 받을 만한 신설 공제 항목도 있나요? 기존에 없던 것들이요? 네,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신설된 규정인데 한부모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며 공제 금액은 연 100만 원입니다. 근데 부녀자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으니 연말정산 전에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5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20에서 15%로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교육비의 공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월세액의 소득 공제율이 늘어났고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소득 공제 신설 연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세무사님께서 소개한 2013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잘 염두에 둘게요. 저희가 직장인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절세 제도, 절세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정세법 외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아두시면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취업 후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네, 군 복무시 기간을 참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한이 올해 말까지니 올해 말까지 취업한 경우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료비 공제에 있어서 요리 이용하는 연말정산 간서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참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네요. 전 만 29세를 넘었지만 저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만 15세부터 29세까지고요. 29세까지만. 아깝네요. 정말 세테크가 별건가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알아보면 내가 포함될 수가 있는데 근데 세무사님 저희 MTN이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심이 많을 텐데 더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달라진 내용과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기준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러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먼저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품이 많이 없어요. 네. 네,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잘 찾아보셔서 가입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계속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다음으로 금융소득을 받는 시점을 분산함으로써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를 실제 수령하는 당해연도 금융소득 기준이므로 자산을 예치할 때 금융소득을 받는 시점을 분산해서 각 연도별로 최대한 금융소득이 적게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끝으로 금융소득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통한 금융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자녀의 경우는 3천만 원, 미성년자는 1,5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개인 금융소득 발생 내역은 금융기관 보고 자료에 의해 세무서에서 알 수 있거든요. 이때 금융기관이 발생한 자금 원천이 중요하므로 자금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면 나중에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과세,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인데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기, 네네. 금융소득에 받는 시점을 분산하기,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를 통한 금융자산 관리 방법,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한 절세 비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무법인 롬에게 임희수 세무사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